안녕하세요. 플라이 하이브 손소원입니다. 오늘은 셀프 인터뷰를 촬영할 예정인데요. 제가 앞으로 그 대회장에서 촬영을 하러 가면 앞뒤로 비는 시간이 많아서 그때 이제 그 선수분들하고 개인적인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새로운 장비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 인터뷰가 이렇게 편집이 돼서 나가는지 그것도 촬영할 겸 겸사겸사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원래 사진을 찍는 걸 전공으로 하진 않았고요. 상업적인 사진을 찍은 건 2000년도부터 찍은 것 같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그때는 이제 자전거 관련된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역시도 커뮤니티 운영 때문에 사진을 찍고 그게 어떻게 사진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도 이제 잡지사의 객원 촬영 기사 그리고 레드불 램페이지 촬영도 가고 그러다 보니 딱히 사진이 업은 아닌데 조금씩 사진이 계속 수입의 일부분을 계속 차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패러글라이딩 씬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도 사진을 좀 잘 찍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열심히 찍고 있고 과정 중에 일환으로 이제 레드불 엑스알프스의 촬영도 계속 프로포즈해서 운이 좋아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패러글라이딩 관련된 사진을 찍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사실 멋진 스포츠이기 때문에 막 찍어도 멋지게 나옵니다. 근데 좀 더 멋있게 예술적으로 좀 남겨보고 싶은 그런 사진들을 찍는 게 꿈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패러글라이딩 관련된 인터뷰니까 저는 이제 다른 스포츠들 특히 자전거 쪽 오래 하고 자전거 여행도 몇 년씩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랑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그 레저 종목 중에 끝판왕이 패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곳을 계속 날아도 매번 다르고 매번 내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다르고 배워야 될 것들이 다르고 하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비행은 당연히 생각이 나죠. 첫 비행은 당연히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뭐 신경을 쓰고 자시고가 없죠. 대부분 그러실 테지만 나의 생명줄은 오로지 이 무전기에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고 비행한 적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뭐 지금은 아주 날지 말아야 될 때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 기상에는 비행하면 안 되겠구나. 출장을 이제 외국에서 이제 처음 보는 사이트에 가서도 여기는 날면 안 되겠군. 여기는 이렇게 날고 저기 내리면 되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좀 나아진 거 아닐까요? 물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뭐 그러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쫄보라서 몸치기도 하고 대회를 가면 여전히 막 무섭죠, 당연히. 물론 그 대회가 주는 묘한 긴장감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XC를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팀 플라이에 대한 묘미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지형을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서 가는 게 서로 그 계획한 대로 못 갈지언정 그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매뉴얼을 읽고 뭔가를 새로운 걸 써보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도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패러글라이딩 관련된 장비들이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자유롭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장비들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초반에 사서 좀 타고 한 70% 정도만 회수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근을 많이 하는데 저에게서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장비들이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거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마음껏 장비를 리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행을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거는 기상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도 그렇고 멀리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상에 대한 공부를 계속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도 계속해서 연마를 하고 계속 배우고 습득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날개 만들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기상에 대한 부분이
꼭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선배님 분들, 선수분들이 코멘트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다 귀담아 듣고 뭐 이런 편입니다. 최근에 깨달은 비행 기술 하나는 신상승 팀장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서클링을 할 때 날개가 좀 안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튕겨져 나가거나, 그러니까 충분한 속도가 나지 않을 때, 그때 고의적인 피칭을 통해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도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가끔 이제 써머리 좀 세거나 이럴 때 튕겨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기체를 한쪽을 이렇게 튀기듯이 하는 걸 연습을 계속하고, 한 번씩은 이제 기체가 이렇게 그 돌아가는 각속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일반적인 턴과 한 번씩 이렇게 탕탕 치면서 돌아가는 그거를 이제 차이를, 그리고 언제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요즘 신경 쓰면서 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타는 기체는 UP의 트랑고 X 주로 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그 상품으로 받은 UP의 로체 X는 하이캠 플라이용으로 쓰는데, 리뷰를 따로 하겠지만 이 로체 X도 크로스컨트리용으로 나온 하이비로 나와서 이제 일단 리뷰용으로 타고는 있는데 좋습니다. 재밌고 안전하고. 리뷰를 다 쓰면은 내어놓을까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요거는 미정이고요. 주력으로 트랑고 X를 타고 있습니다. 2.5 라이저 요것도 따로 리뷰를 좀 자세하게 롱텀 리뷰를 하나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네스는 하네스는 아직 오고 있고, 현재는 BV1을 가지고 있고, 다른 뭐 보그단이나 우드벨리 엑스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방출을 한 상태입니다. 트랑고 X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페스티벌에서 기체를 이것저것 많이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호기심에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타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페스티벌에 가면 많이 타보는 편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서 막 극성스럽게. 그런 기체마다 뭐 똑같은 ENC라도 성격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어서, 나중에 저한테 잘 맞는, 그러니까 많이 부담스럽지 않는 똑같은 스파이럴 넣거나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져서, 그리고 기존에 타던 뭐 3라이저랑 비슷한 느낌도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라이저도 보난자 3나 포톤이나 이렇게 시승을 해보고 단기간 이렇게 한 1, 2주 정도 타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는 안 포커싱이 되어 있는 기체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산 장비들 중에 제일 잘 쓴다고 생각하는 거는 360 그렇고요. 그 다음에 블루빕 조그만한 바리오, 요거는 참 잘 샀다, 편하다 해서 계속 뭐 한번 방출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다시 이제 구매해서 쓰고, 그리고 또 잘 샀다. BV1 지금 쓰고 있는 하네스도 잘 산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사서는 너무 그 체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날개를 체결하는 게 스트립으로만, 줄로만 돼 있으니까 한동안은 이게 제대로 체결하는 건지 맨날 매뉴얼 보고 막 연결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리고 장점을 발휘하는 게 캠핑 앤 플라이 할 때 텐트하고 오만 스토브 같은 것 넣고 침낭 넣고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비행하고 거기서 캠핑 바로 하고 다시 다 넣고 다시 이륙해서 날아가고, 이거 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좋네. 그래서 요즘도 좀 더 기를 들이면서 계속 맞춰가면서 타고 있는 상태고요. 얘는 아마 계속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 주문한 거는 또 경량이긴 한데 오면은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기체가 콜랩스 되거나 아니면 사고 영상들이 있죠. 보기에 위험해, 거기를 소극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달린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영상 자체에서 하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듣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한 것들을 찾아보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쫄보라서 그런 경우를 안 만나게 비행을 해야겠다가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죠. 패럴을 왜 좀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좀 더 젊었을 때 시작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안전하게 오래 비행하면 되니까 후회를 막 오래 하진 않지만
딱히 꼽으라면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아니면 좀 더 돈이 많을 때 시작할 걸,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기상을 탓하죠. 이게 예보랑 다르네. 그리고 오늘 웨이트가 안 맞았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냥 내가 못한 겁니다. 쫄아서 더 적극적으로 못 붙이기도 했었고, 욕심에 다른 파일럿들의 비행을 관찰하지 않거나 다 내 잘못이죠. 요즘에는 겸허하게 하고 다시 올라가서 비행합니다. 집중적으로 비행을 하는 게 뜨문뜨문 오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느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도 한 150일 정도 비행을 했으니까 이틀에 한 번은 했다 치면 되겠죠. 그리고 작년도 한 180일 가까이 되니까 매일매일 비행하는 게 빨리 느는, 따라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행을 하고 나면은 비행 로그를 크로스 컨트롤이나 타스크 비행을 했을 경우에는 비행 로그를 항상 봅니다. 스포츠 트랙 라이브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의 결정이 왜 이랬었는지를 이제 그때 판단했던 풍향과 실제 계기상에 나타난 풍향과 다른 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대에 있어야 될 그게 왜 없었는지, 그래서 기압도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요즘에는 촬영을 같이 많이 하죠. 훨씬 더 그 순간의 느낌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보는 편이고요. 아침에 하는 하이크 앤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비행 로그를 보기보다는 촬영했던 영상, 특히나 그 360 카메라를 이렇게 뒤쪽에 달고 이렇게 내 비행 모습을 관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클링 할 때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은연중에 나오는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침 비행 때는 주로 이렇게 비디오를 리뷰하는 편이고, 크로스 컨트롤이나 타스크 비행 했을 때는 비행 로그를 보는 편입니다. 하이크 앤 플라이가 저한테 좀 더 특별한 이유는, 제가 이제 자전거 탈 때도 한때 미친 듯이 프리라이딩 하고 다운힐 하고 이러다가 자전거 여행을 길게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약간 무념무상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자전거를 8시간씩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리고 한 일주일 넘게 타고 이렇게 길게 하게 되면은 그 똑같은 패턴에서 오는 평안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하이크 앤 플라이도 제가 원래 걷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걸어 올라가면 어떻게든 비행을 하고 내려온다는 목표가 있어서 걷는 거지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걷다 보면 자전거 탈 때 약간 하이 상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해 뜨는 거 보면서 비행하는 걸 좋아해서 아직 깨어나지 않는 숲길을 걷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이크 앤 플라이는 아직 하이크 앤 플라이 대회 컴피티션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아침 루틴 운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게 패러글라이딩을 계속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강추합니다. 올해 100번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 낮은 산을 하나 찾아야 될까 봐요. 이 문경은 지금 이제 좀 빨라져서 1시간에 딱 올라가는데 비행 일수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2년부터 유튜브를 촬영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뭘 찍어서 뭘 보여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되게 이것저것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비행 영상도 찍어서 올렸고, 그 다음에 텔레메트리가 가미된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제품 리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딱 저한테 맞는 스타일을 못 찾은 거죠. 원래는 토크쇼처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일단 모아서 패러에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인터뷰라는 이런 방법을 한번 또 테스트 해보는 거죠. 플라이하이브 TV를 만든 이유는 날르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것저것 해보겠다, 욕심이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채널명을 그렇게 지었고요. 작년에 썼던 비플레이 스튜디오는 원래 제가 이제 비플레이 스튜디오를 운영했으니까 날개에도 새기고 그랬었는데, 플라이하이브 TV를 시작한 진짜 이유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패러글라이딩이 진짜 배우기가 힘든 스포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인스트럭처가 옆에 이렇게 붙여서
바로 지적하고 바로 그 순간을 뭔가 고치거나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데, 패러글라이딩은 이론 교육 받고 그라운드에서 이제 지상 연습도 하고 하지만 진짜 비행을 할 때는 이제껏 배웠던 것들을 공중에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액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초보자일 때도 마찬가지고 중급자가 되고 일 때도 되는 거. 이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넌 공중에서 이래 라고 하는 게 내가 느낄 때 그 순간의 상황하고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알아듣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초보자일 때는 특히나 내가 배웠던 이론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일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풀어서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꼭 몰라도 되지만 사실 이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론적인 부분을 실제 비행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물론 아직까지도 많이 배워야 해서 아무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직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이 다른 채널과 다른 점이라면 좀 잘 찍고 싶다, 이왕이면은 좀 잘 찍어서 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장비들을 셋업을 하고 그거에 맞는 비행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하이캔플라이 할 때 제가 이제 일기 쓰듯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데 뭐 이렇게 보통 들고 찍죠. 이렇게 들고 찍기도 하고 저 앞에 놔뒀다가 막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올라가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이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게 또 하나 만들고 싶은 컨텐츠고요. 기술 설명을 하고 아니면 이론적인 부분을 할 때는 되게 많은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정리가 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이해가 안 됐던 이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공학적인 부분이 많죠. 저는 사실 각 브랜드들이 사용되는 특이한 기술들,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천천히 찾아보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다행히 요즘에는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면서 요거를 잘 전달하고 싶다.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들 안전하게 오래오래 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들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이렇게 교류했으면 좋겠고요. 플라이 하이브 TV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